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의 문승준 그룹장입니다. 오늘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최근 보안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관련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무엇일까요?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는 보안 개념입니다. 2010년 세계 3대 리서치 기업 중 하나인 포레스터 리서치의 분석가 존 킨더백이 기업 내 보안 및 액세스를 컨트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은 정보 시스템의 내부와 외부를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전제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 즉 특정 자원에 대한 시간, 장소, 단말기기 등의 주체 속성 일체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안 수준을 충족한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권한만 할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원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자 지속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는 보안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로 트러스트는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환경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격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는 조직이 많아졌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디바이스로든 직원들이 기업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접근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역시 기업 데이터 센터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와 클라우드가 발전하면서 기업 네트워크든 클라우드에 있든 어디서든 안전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 데이터 유출과 악성 코드 감염과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9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보완을 위해 제로 트러스트를 의무화했고, 이 행정명령에서 제로 트러스트는 무려 11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제로 트러스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로 275개 도시의 데이터 센터와 192TBps 대용량 엣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약 95% 인터넷 사용자에게 50ms 이내에 컨텐츠를 빠르게 전송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갖춘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어의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제로 트러스트 서비스, 스마트 라우팅 및 L3, L4 디도스의 네트워크 서비스, CDN, 와프, 복관리 솔루션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클라우드 플레어 제로 트러스트는 6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VPN을 대체할 수 있는 엑서스, 다양한 사스 서비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캐스비, 이메일 시큐리티, SWG, RBI, DL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제로 트러스트의 프린시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제로 트러스트의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기반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검증 원칙.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의 기본 철학은 네트워크 내부와 외부 모든 공격자가 있다고 가정하므로 어떤 사용자나 시스템도 자동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사용자 신원과 권한은 물론 장치 신원과 보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및 연결은 일단 설정되면 주기적으로 시간 초과되어 사용자와 장치를 지속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권한 원칙.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또 다른 원칙은 최소 권한 액세스입니다. 이는 육군 장군이 군인에게 알아야 할 필요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민감한 부분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소 권한을 구현하려면 사용자 권한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웨비너를 듣기 위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과 중요성, 클라우드플레어 제로 트러스트 프린시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클라우드플레어의 제로 트러스트 소개와 사례에 대해서 다음 세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세안 지역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오현정입니다. 거진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일하는 환경, 장소 등등 많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제로 트러스트, 사시 등 새로운 여러 IT 트렌드에 관심이 가는데, 오늘 이 시간 동안 대체 이들은 무엇이며,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방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디지털 혁신과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후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각 서비스가 어떤 구성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혁신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안과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매우 힘들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단순히 돈과 리소스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직 내 다양한 팀들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더더욱 기술 경영진 여러분의 업무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지요. 먼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비쌉니다. 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요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갑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기존 인프라와 통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면서 시간만 오래 걸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홀로서기 하는 조직은 없죠. 멀티벤더 에코시스템으로 다양한 파트너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2023년 들어서 새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록 많은 수의 직군들이 현재 오피스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건 모두가 확신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재택을 하던 오피스나 혹은 출장 지역 로컬 카페에서 일을 하던 IT와 보안팀 모두 장소 디바이스 상관없이 지속적인 보호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디서나 일하는 모델은 조직으로 하여금 직원의 안전과 생산성을 위해서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 기술 경영진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CIO 분들께서는 IT팀과 전체 인력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신 보안 서비스들로 정책을 간소화시키고 트러블 슈팅도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여러 경험도 향상시킵니다. CISO 분들께서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을 재빨리 대처하면서 사이버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시큐리티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면서 피싱과 랜섬웨어 공격 표면을 줄이고 보다 더 강력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실 수 있죠. 하지만 현재 네트워크 및 보안의 인프라는 이렇게 디지털 미래를 위해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피스, 재택, 외부 사용자 간에 일관성이 없는 너무나도 많은 포인트 솔루션들이 사용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트래픽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또 특히 VPN, 파이어월, 그리고 IP 베어스 제어들은 기존 레거시 어플라이언스로 모든 트래픽들을 한 곳으로 보내면서 병목 현상 또는 아주 큰 레이턴스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나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사용자가 퍼블릭 인터넷 혹은 여러 사스 앱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작업을 할 때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책 관리나 문제 발생 시에 원인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또 모든 네트워킹 및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관리하기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직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혁신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많은 CI 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이런 것이겠죠. 여기 단 하나의 통합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디에 있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퍼블릭 클라우드던 데이터 센터던 혹은 사스 앱이던 어떤 목적지라도 문제가 없이 연결과 또 IDP나 디바이스 포스처 같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던지 간에 쉽게 구성이 가능해서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겠죠. 이런 타입의 아키텍처는 관리자분들께는 간소화된 업무를, 사용자들에겐 더 빠르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CIO 분들께는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을 드립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트렌드 같지만 사실 이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 제품도 서비스도 아닌 보안 전략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셋이고 접근 방향입니다. 먼저 시작점으로 기존 기업들은 기업 경계 내에선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가정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제로 트러스트는 어떠한 모든 커넥션이라도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말 그대로 제로 트러스트, 절대 믿지 말고 항상 확인하라는 그런 자세로 모든 리소스에 대한 모든 액세스 요청을 확인하고 해당 연결을 종단 간 암호화합니다. 또한 VPN 및 내부망 로그인할 때 확인하는 그런 레거시 접근에 비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연결을 확인하면서 또 로그를 남기기 때문에 가시성을 상승시키죠. 보안 제어 관점에서는 기본 값 차단,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신원, 장치, 그리고 다른 요소들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가 원칙이고 마인드셋이라면 사시는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하나의 큰 글로벌 네트워크와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을 사용해서 보안과 네트워킹을 강력하지만 단순하고 일관적인 서비스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선호하는 이런 그림이겠죠?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스텝 1부터 10까지 먼저 유저 액세스를 위한 제로 트러스트부터 하나의 플랫폼을 통한 시큐리티 통합,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 보안까지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에 있을 사례 소개 발표 때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채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키텍처가 어떻게 하면 현재 에코시스템과 잘 부합할 수 있을까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는 아이덴티티,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공급자 등등 정말 다양하게 지금 사용하시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시고 단 하나의 어카운트에서 이 모두를 관리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통합은 충분하지요. 14개의 엔터프라이즈 IDP 제공자, 옥타나 Azure AD 혹은 링크드인 같은 소셜 로그인을 사용하셔서 아이덴티티 베이스 정책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나 VMware 카본 블랙 같은 엔드포인트 보안 파트너를 통해서 디바이스 포스처 베이스 정책을 만드실 수도 있고, 플렁크나 S3 혹은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R2 버킷으로 모든 활동 기록 로그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 SD-WAN이나 에크닉스 같은 익스체인지 프로바이더를 사용 중이시라면 기업 트래픽을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무엇이 작동하는지 알아보실까요? 가장 먼저 클라우드 플레이어 액세스, 보안 액세스입니다. 내부 액세스 접근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리소스에 접근을 하려 할 시, warp이라 불리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시거나 클라이언리스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당 트래픽을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데이터 센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미리 통합해 놓은 IDP를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혹은 war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안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그 외에 국가나 IP, 서비스 토큰 등 다른 정책들이 있다면 이들을 확인하고 또 최종적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아닌 해당 리소스들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체 호스팅 앱, 사스 앱, 비웹 어플리케이션 혹은 사내 내부망에도 더 빠르게 안전하게 연결시켜줍니다. 이를 통해서 IT와 브랜드들은 각 요청에 대해 가시성을 갖고 또 공격 표면을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인터넷 위협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입니다. 사용자들이 재택이던 오피스에서 일을 하던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랜섬웨어, 피싱, 섀도우 IT,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위협들을 막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어떤 앱을 이용하든지 간에 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OSI 4계층부터 7계층까지 랩탑,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트래픽을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엣지로 보냅니다. 앞서 소개한 액세스처럼 신원 확인을 통해서 따로 유저 롤베이스 정책을 만드실 수도 있고, 혹은 DNS 필터링, HTTPS 필터링, 혹은 HTTPS 디크립트 검사를 통해서 안티바이러스 스캐닝, 엑셀, PDF 검사 등등 데이터 보호 정책들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편지함을 보호하는 것은 사이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직 내 혹은 고객과 소통하는 사실 최고의 방법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싱 메일 등 공격 벡터 제1순위이기도 합니다. 90%의 사이버 공격이 피싱 메일에서 온다고 하죠. 이메일, 웹, 소셜 네트워크, SMS 등 여러 앱들에서는 사용자들을 유인한 후 외부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빼내거나 사기 청구서를 지불하게 하는 등 점점 더 이메일을 통한 공격들은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클라우드 이메일 세큐리티 에리아 1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등 여러 클라우드 이메일 제공업체에 내장된 그런 기능 외에도 비즈니스 이메일 사기 공격, 피싱 캠페인 전후 감지, 혹은 링크 격리, 쿼런틴 등등 이메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랜섬웨어 등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이메일 피싱 캠페인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큐리티 전문 회사에게 이러한 위협 감지 인텔리전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다양한 분야의 고객으로부터 다양하고 깊은 인사이트를 얻는데 사실 최적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1111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를 통해서 매일 수십억 건의 DNS를 요청하면서 newly seen, newly created,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만들어지는 도메인들을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메인들, 하지만 위험한 도메인들은 멜웨어를 배포하거나 새로운 피싱 사이트를 호스팅하거나 커맨드 컨트롤 혹은 데이터를 유출하는 데 쓰입니다. 또 구글이 웹사이트들을 크롤링을 하고 분야별로 분류하는 것처럼 클라우드 플레이어 또한 무려 80억 개의 페이지 혹은 2억 2천만 개의 탑 레벨 도메인들을 분류합니다. 자체적으로 웹 크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피싱 사이트, 랜섬웨어, 그리고 다른 사이버 위협들을 잘 감지할 수가 있죠. 또 이러한 데이터 갖고 자체적으로 머신러닝을 훈련시켜서 인터넷 속에 숨어있는 위협들을 찾아내고 또 이를 바탕으로 12가지 위험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주 모두 앞서 소개해드린 미스키어 웹 게이트웨이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 단 1분 이내에 손쉽게 사용자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100% 안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이트들을 차단하기엔 어떤 사용자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는 없죠.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원격 브라우저 격리 RBI는 이러한 모든 웹 코드를 로컬 장치가 아닌 글로벌 네트워크 속 모든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BI는 사용자들이 웹서핑을 하거나 이메일, SMS, 링크드인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링크를 열 때 또 안전장치로 사용됩니다. 기존의 이런 브라우저 격리들은 현저히 느리거나 비싸거나 그리 효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이 격리 기술은 반대로
뭐 유저당 하나씩 열리는 비싸고 오래 걸리는 그런 일시적인 인스턴스가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 크로미움, 헤드리스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또 많은 밴드가 필요한 픽셀 대신에 그리기 커맨드를 내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가볍게 그리고 또 빠르고 또 정말 일반 브라우저처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스 앱의 사용은 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이 뜻은 점점 더 회사에 민감한 데이터들이 이런 사스 앱으로 이동하면서 데이터 유출의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트너는 2025년까지 99%의 데이터 유출은 정말 한 끗에서 놓친 사스 앱의 잘못된 구성 및 설정에서 비롯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사스 앱은 제3자의 인터넷인 만큼 잘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직원이나 계약자들이 어떠한 앱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섀도우 IT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의심이 가는 앱이라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차단 혹은 격리를 하실 수 있겠죠. 사스 앱의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액세스 모두 가능하지만 크라우드플레어 액세스 브로커 KSB를 이용하시면 이 앱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또 어떻게 수정할지 또 어떠한 데이터가 오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글 워크포스,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 지라 등등 여러 웹 인터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아이덴티티와 컨텍스트 중심의 클라우드 플레이어 1, 클라우드 플레이어 제로 트러스트 서비스를 모두 직접 만들었습니다. 다른 제3자의 서비스를 하나씩 끼워 맞춰서 제공하는 그런 다른 벤더와는 다르게 이렇게 개발 중심의 제품이기 때문에 GLP 같은 새로운 제품으로 확장도 빠르게 가능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듯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보안 액세스, 위협 방어, 어플리케이션 보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어디에 있건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레이어 제로 트러스트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5가지 방법으로 비즈니스 시간과 비용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분의 모든 리소스를 통합 및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에 쉽게 노출 공격된 공격 표면을 95%까지 줄입니다. 또 절대 믿지 않고 항상 확인하는 방법으로 모든 위반 비용을 35%까지 줄일 수 있고 또 수없이 쏟아졌던 IT 티켓을 8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통합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온보딩 시간을 단축시킬 뿐더러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사용자 경험이 놀랄 정도로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장점 모두 복잡함 감소, 세계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용 기술, 사용자 경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까지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사용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클라우드 플레이어 제로 트러스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오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익스펜션 어카운트 매니저 김민영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 여정을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진행한 고객사들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기업이 보안 현대화 그리고 네트워크 혁신을 진행하는 여정을 같이 살펴본 후 상응하는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시 여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보이시는 인프라 통합과 아래의 보안 정책입니다. 첫 번째, 인프라 통합이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내 인프라 중 산재되어 있는 온프렘 장비를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으로 통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안 정책은 기존 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고도화하는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원격 근무자를 위한 보안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모든 사내 정책을 제로 트러스트 보안 상태로 만드는 방식 등 단계별로 보안 정책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위에 쓰여진 3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영역은 기업에서 VPN을 단계적으로 중단을 하고 원격 근무하는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주 개발업체 그리고 기타 파트너사들도 접속하고자 하는 앱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구현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영역은 보안 솔루션과 정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자체 호스팅, 사스, 그리고 앱 액세스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트워크 방화벽과 전용 회선을 단계적으로 제거시키고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상태로 나아갑니다. 자, 간략히 오버뷰를 진행했고 앞으로는 실제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함께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한 고객사들의 실질 사례를 다양한 유즈 케이스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에 관심 있으신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사례 위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뉴질랜드에 있는 최대 아웃도어 리테일 업체인 카트만두입니다. 전 세계 130개국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규모 있는 업체입니다. 이 카트만두는 내부 개발자가 아닌 벨라루스에 위치해 있는 외주 개발업체와 협업을 하여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카트만두는 애저 AD를 이용해 앱 액세스를 시도했고 권한 관리를 해왔었는데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대체 방법으로 자체 개발한 HTTP 인증 솔루션을 이용을 했으나 보안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 액세스 상품을 만나셨고 30분 안에 기술 검증 테스트 POC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에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자체 개발 인증 솔루션을 전사 교체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외주 개발 업체에게 복잡한 애저 AD 아이덴티티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개발 및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제공하는 액세스 정책을 활용하게 되면서 일관성 있는 보안 상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점을 보게 된 카트만두는 향후 매장 시스템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저희 액세스 상품을 확장하실 계획입니다. 다음 사례는 호주에 본사를 둔 그래픽 디자인 유니콘 기업 캔바입니다. 캔바는 회사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원과 아웃소싱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IT 관리자는 사용자 인증 그리고 앱 사용 추정 방법에 대해서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원격 근무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직원들이 내부 개발 플랫폼을 접근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욱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캔바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 액세스를 도입하였고 일주일 안에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로그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체 IAM 사용자 관리 시스템 구축과 같은 업무가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자체의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결국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보안 업무의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안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고 원격 근무 시대에도 완벽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업체 홀트메이어 앤 먼순의 사례입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원격 근무를 진행하여 다소 보안에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실수로 특정 웹사이트를 클릭을 했는데 악성 웹사이트였고 결국에는 회사 내부 장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렸습니다. 기존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화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어에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도입을 하셨고 악의적인 사이트 그리고 관련이 없는 사이트들을 DNS 필터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활용을 하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문제없이 몇 분 안에 저희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며 얻어지는 인사이트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기 때문에 항상 보안 정책이 최신 상태가 되도록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업데이트한 최신 룰셋을 바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장점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통신업체 에릭슨의 사례입니다. 에릭슨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멀티클라우드 벤더를 활용하고 있어서 단일화된 인증 서비스가 필요했고 또 악의적인 유해 사이트를 다른 벤더들보다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레거시 형태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나 벤더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릭슨의 사례가 유의미했던 부분은 기존의 500명 정도의 유저에서 2,000명으로 확대 도입을 했고 최종적으로 10만 1,000명으로 사용 유저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많은 고객사분들 역시 점진 도입을 고민하시는데 일부 소규모 도입 후 확장 도입을 해나가는 것도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여서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나 다양한 엔드포인트에도 쉽게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또 도입 이후에는 하나의 대시보드상에서 모든 DNS 필터링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고 수정과 관리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례는 재팬 에어라인즈가 이메일 보안을 강화한 사례입니다. 항공사가 보안에 취약한 산업군인 만큼 뚫리지 않는 보안 솔루션을 좀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모든 임직원이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솔루션에 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인프라가 위험에 노출된 적도 많았습니다. 이에 재팬 에어라인즈는 여러 벤더를 동시에 검토하고 POC 진행을 했습니다. POC 진행 결과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에어리아 1이 가장 큰 장점인 빠르고 쉬운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해 주셨고 이외에도 기존 솔루션에 없는 이메일 보안 기능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안정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을 해서 도입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동안 이전에 사용하던 벤더에서는 탐지하지 못했던 22,000건의 피싱 메일을 성공적으로 탐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크레덴셜 하버스팅과 같은 가짜 로그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회사 로그인 정보를 넣게 하는 고도화된 피싱 사례는 통상적인 솔루션으로 탐지가 어려웠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플레이어 에어리아 1이 탐지하고 방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빈번한 스팸 메일 신고 처리 및 사건 처리에 많은 리소스를 사용했던 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중에 하나인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원격 브라우저 격리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인터넷에 브라우징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만한 침해 공격을 막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코드를 유저의 엔드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대신 원격 서비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활용하면 당사의 서버 앞단에 저희가 연결이 되어 접속하고자 하시는 사이트 스크립트를 저희 서버에서 호스팅하게 됩니다.
엔드 유저의 사용자 경험은 동일하게 접속한 웹사이트의 스트리밍 형태를 보게 됩니다. 예로 미국의 대형 공주업체는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의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당사는 인수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회사의 IT 리소스를 단일화하고 싶어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인력이 급격하게 많아짐에 따라 인력들이 보유한 디바이스를 쉽게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 서핑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보안 위협이 쉽게 제거되지 않다 보니 잦은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곤 했는데, 클라우드 플레이어 도입 이후 사이버 보안 비용을 연간 30%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단일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DNS 솔루션, 디도스 솔루션도 결합하시고 여러 계열사에서도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를 통해 사내 직원들이 유해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것을 막은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블록파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기반으로 대출 및 자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해당 업체는 빠른 성장 속도 때문에 파편화된 인프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디도스 그리고 API 공격을 방어하고자 하는 솔루션, 그리고 사내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을 별도 벤더로 각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급격하게 사내 직원 규모가 증가해서 일주일간 2만 명 정도의 신규 유저가 생기면서 기존 운영 모델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IP 주소 기반으로 관리하던 원격 사내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정책 관리는 복잡해졌고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드리자면,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던 때 블록파이가 갑작스럽게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보안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디도스 솔루션으로 바로 6시간 만에 공격 방어 그리고 서버 안정화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인프라 보안 능력에 신뢰가 생기신 블록파이는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액세스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으로 IP 기반의 보안 정책 설정에서 나오는 비효율성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전에 있었던 취약점들로 발생했던 랜섬웨어, 피싱 등의 보안 침해 사고 숫자가 감소했고, 고객의 민감한 재무 데이터를 다루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세분화된 접속 기록을 관리하고 정보 유출에 대해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에 분산된 모두 인력이 업무 효율성에 지장 없이 사내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함께 제로 트러스트 로드맵을 그리고 이때로 이행하고 있는 회사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블리블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3,000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입니다. 해당 회사는 오늘 앞선 사례들에서 공유드린 것과 같이 사내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위한 VPN 대체제 액세스와 같은 서비스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인터넷 접속 필터링을 위한 DNS 필터링, 게이트웨이를 성공적으로 도입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도입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브라우저 기반 침해 공격에 대한 보호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와 같이 웹사이트의 코드를 직접 돌리지 않고 저희 엣지 서버에서 돌리면서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정보 침해, 노출에부터 보호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블리블리의 한 사이버 보안 아키텍트는 제로 트러스트 계획을 가속화하고 싶었지만 추가 어플라이언스를 추가하거나 전용 서비스를 설정하여 오버헤드를 크게 늘리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블리블리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솔루션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가능했던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제로 트러스트가
완벽한 솔루션이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플레어는 클라우드 플레어 1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회사 내부 상황에 맞춘 단계적인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위주로 소개를 드렸지만 실제로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는 사이버 킬체인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다이어그램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사이버 공격자는 7가지 큰 스텝에 걸쳐 공격을 계획합니다. 공격자는 최대한 정밀한 침해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인프라 운영 방법 및 포털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를 봇이나 악성 이메일 형태로 포장을 해서 대상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정상적인 메일이나 리퀘스트로 포장되어 보이지만 이 악성 코드는 타겟의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에 들어가서 설치가 되고 이 코드가 공격자의 PC와 연결이 되어 피해자의 시스템이 감염되게 됩니다. 액세스가 생긴 공격자는 최종 목표인 데이터 유출, 또한 좀비 PC 생성 등을 운영해서 정상적인 사업에 운영 지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자는 여러분의 인프라에 대한 침해를 구상하는 그 모든 과정에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가 막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린 제로 트러스트는 타겟에 대한 연구 분석 시 사내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더 철저히 함으로써 악성 코드가 저희를 공격하기 만들기 어렵게 하고 이외에도 와프나 멀티팩터 아이덴티티 체크는 아무리 서버에 침투하여 IP 주소를 정상 범위로 띄우고 있더라도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접속이 어렵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공격 과정에 필요한 방어책을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 클라우드 플레어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플레이어 김민영이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파트너사로서 22년도에 한국 최고 파트너사와 서비스 파트너사 수상을 한 파트너사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다양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토대로 POC, 컨설팅, 설정 구현, 기술 지원을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고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로투백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메가존 클라우드는 유익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찾아뵐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메가존 클라우드의 문승준 그룹장입니다. 감사합니다.